BTS はアメリカのグラミー賞にもノミネートされていて、勢いはまだまだ続きそうです。すいませんね、 BTS 大賞4部門総なめで8冠ですか？はい、 BTS がまた快挙です。こちらママで2年連続大賞を4部門受賞するなど8冠を達成しました。ママというのは1999年にスタートしました。2017年からは日本でも開催され、今年は新型コロナの影響もあり、韓国で初めて無観客で開催されました。今回受賞したのは今年の歌手賞、今年の歌賞、今年のアルバム賞、ワールドワイドアイコンオブザイヤー賞、こちらが対象の4つ、さらに他の4つの賞を含めて8冠を達成しました。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포브스에서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스타 100명을 선정했는데, 그 기사를 전하는 일본 언론이 포브스 기사를 인용해서 그냥 전달해도 될 간단한 기사를 대만 기사를 가져다 쓰는 이유의 속내와 BTS B가 생일을 맞이해서 중국 팬들이 미국 타임지에 축하 광고를 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포브스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스타 100명이 소개되니 어떤 스타들이 선정되었는지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디지털 스타 100, 대만에서 메이데이 등 4팀이 선출.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7일 발표한 아시아 디지털 스타 100 리스트에 대만에서 인기 밴드 메이데이와 가수 주걸륜, 조린, 영, 배우 펑웨이엠 등 4팀이 선정됐습니다. 포브스 잡지 최초의 시도, 잡지의 설명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외출이 제한되어 많은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및 엔터테인먼트를 화면 너머에 의존한 가운데 SNS를 통해 팬들과 이어지며 지위와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명 인사들을 조명했습니다. 가수와 밴드 외에도 영화, TV에서 활약하는 스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SNS의 팔로워 수와 최근 활동, 지명도 등을 고려하여 100팀을 선출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그맨 와타나베 나오미와 아이돌 그룹 아라시, 가수 요즈네 켄시 등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포브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 대만 기사를 인용하고 마지막에 일본에서 선정된 연예인 와타나베 나오미와 아라시를 소개합니다. 유명한 잡지 포브스에서 아라시를 선정했다면 전에 같으면 대서특필을 했을 일본이 왜 조용하게 그것도 대만 기사만 인용하고 말았을까요? 일본의 그 속내는 복잡합니다. 일본은 대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아시아에서 한류를 따라잡겠다고 쿨재팬을 만들어 엄청난 돈으로 홍보를 했으며, 아시아에서 여전히 일본의 연예인들이 인지도가 엄청나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포브스에서 선정한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스타를 살펴보니 일본의 연예인들이 너무 초라하게 필리핀 연예인보다 적게 선정되었다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의 연예인 인지도를 높다고 했던 홍보가 그것도 유명 잡지 포브스에서 들통이 난 결과인 것이죠. 또 포브스 선정 연예인들을 살펴보면 한국 연예인들이 18팀으로 가장 많고, 인도, 호주, 중국에서 선정된 연예인들은 10명 이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선정되었고, 일본은 6명, 대만은 4명으로 필리핀 연예인 7명보다 적었습니다. 이 숫자가 아시아에서 연예산업 전반에 대한 절대적 평가는 아니나 일본의 연예산업이 아시아 태평양에서 얼마나 인지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포브스가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으나 각 나라의 분포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 선정 연예인들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진짜 아시아 태평양 인지도를 정확하게 평가했다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국 연예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인도와 중국은 워낙 인구수가 많아서 자국 팬들의 SNS 팔로우 숫자로도 엄청나게 영향력 지표의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 랭킹에 든 가장 큰 이유가 되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연예인들이 선정 숫자가 가장 많다는 것은 일본 언론으로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 뉴스이고, 그러기에 대만 뉴스를 인용해서 살짝 알리기만 하는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BTS B 연예인 세계 최초 미국 타임지 생일 광고란 제목의 기사를 보겠습니다. 남성 아이돌 그룹 BTS의 B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생일 광고가 실리는 세계 최초의 연예인이 됩니다. B의 중국 팬클럽 바이더 비바는 오늘 30일 B의 만 25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타임 연말 마지막 호 B 생일 광고를 게재하는 특별 지원을 하겠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영향력을 가지는 타임지의 생일 광고가 게재되는 연예인은 B가 처음입니다. 타임지는 2,6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미국을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에서 10일 올해 1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의 목록을 발표, BTS는 올해의 엔터테이너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제 BTS가 표지 커버를 장식, 세계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2호에서 B는 개인 광고까지 동시 게재된다는 특별한 생일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고는 미국에서 발매되는 타임 미국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의 일본 댓글 반응입니다. 해외 팬이 축하 광고라든지 선물하는 것이 주류군요. 굉장하구나. 팬들이 생일 선물이 타임 잡지 광고, 또한 기네스 기록이 될 것이구나. 중국 아미 사실 규모가 엄청남. 태태의 생일을 위해 하나 1억엔 이상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은 것이죠. 나머지는 불우한 아동을 위해 태태의 이름에 초등학교 건립이라든지, 부자 아미는 자선사업도 최고네요. 솔직하게 굉장하다. 중국에서는 BTS가 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에 미국에서 하는 거라든지 굉장한 구도구나. 이걸 보면 중국 공산당이 경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와, 과연 중국 아미들의 스케일은 다르구나. 어쩐지 먼 사람이 되어버리는 태태군이 조금 외로운 생각도 든다. 태태라든지 B라든지 한국은 뭐든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이름을 통일해 주었으면 한다. 별명 같은 거 갑자기 말해도 모른다고. 마음을 모른다. 별도로 오타쿠들과 사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나오는 광고나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아시아 팬이 많은 검을 인상을 주고 있는 고전적인 방법인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친구들은 모두 전혀 관심 없다고 했어요. 타임즈의 광고를 팬들이 실은 이 사진의 사용 권한을 BTS의 사무소에 지불했나? 타임즈에도 지불했다는 건가? 중국 팬들이 했다 한다면 중국 잡지로 하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의 팬이 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팬들이 미국에서 돌리면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중국의 몇몇 민족주의자도 일본 넷 우익과 같이 자국이 아닌 한국의 스타들이 중국 팬들로부터 인기를 끈다는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또한 문화적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지금의 한류로 인해서 자국의 문화가 잠식되어 간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BTS 팬클럽이 이런 대규모 행사를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 또 다른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도 체제는 공산국가이지만 너무나 자본주의의 맛에 익숙해져 있고 한류를 듣고 자란 세대들을 통제하기란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 또한 지금 Z세대들이 한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 아무리 넷 우익들이 혐한을 해도 한류 문화는 퍼질 대로 퍼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중국과 일본의 Z세대들이 성장해서 나라의 중심축이 된다면 이 어지러운 한중일 관계가 조금은 개선이 될까요? 그때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